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즌2 이슈 인사이트에 드디어 11번째 시간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11번째 시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네요. 뭡니까? 젓가락이죠. 젓가락 언제 씁니까? 뭐 음식 집어 먹을 때도 쓰죠. 그렇죠?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와 함께 젓가락으로 뭔가 이제 떠먹을 때가 됐어요. 충분히 그동안 지수 신고점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 박스권에서 그동안 잘 지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종목 한두 개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약진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왕건이 하나 건져야죠. 그렇잖아요. 주제는 바로 현대자동차. 이제는 벤처기업이다 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애플도 전기차 만든다고 그러죠. 아마존도 시작하죠. 구글도 웨이고 하고 있죠. 뭐 GM이나 포드 자동차 요즘 특히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총력전을 걸쳐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전기차를 한다고 그러죠. 그럼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22%, 그리고 르노가 9%, 현대 기아가 6%, BMW가 2%, 폭스바겐 10%, GM 10%, 기타 41%였죠. 여기 BYD라든가 중국의 제리 자동차라든가. 테슬라가 압도적이에요. 전기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전기차는 이제 사실 상투 찍고 테슬라라든가 몇몇 관련주들은 2차 전지라든가 정체되어 있죠. 이미 대시세가 1차는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현대자동차를 이 타이밍에서 벤처기업으로 보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 바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전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움직이는 반도체, 내연기관은 보조작용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혹은 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즉 기계적인 장치의 보조적인 거 효율성을 높이는 용도로 쓰였지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뇌가 몸을 움직이는 보조용으로 쓰인 거지 뇌가 유기적인 작동에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는 처음으로 자동차가 차량 반도체가 차량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특히 소프트웨어 이걸 OS라고 그러죠. 그럼 스마트폰 켜시면 안드로이드라든가 전체적인 움직이는 운영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자동차의 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게 테슬라입니다. 즉 IT 업체의 애플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OS 회사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자동차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이쪽이 이쪽을 원래 이렇게 앞으로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플이 현대자동차한테 하청을 줄 거다. 폭스바겐도 결국은 애플하고 협조를 할 거다. 애플을 무는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잘 될 거다. 근데 지금 불과 짧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반격이라기보다는 약진이죠. 포드 자동차가 7년 만에 신고점에 나오고 지난 한 달 사이에 30%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앙 집중식의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바뀌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죠. 기존의 자동차는 이렇게 각자 따로 노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ECU, 그리고 브레이크 ECU, 그리고 헤드라이트나 조향장치 ECU,
그다음에 에어 컨디션이라든가 환풍 장치 이슈. 각자 따로 놀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이제 조작하는 형태였습니다. 엔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어떻게 할 때 이쪽에 바로 영향을 준다든가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반도체 하나에다가 사람 뇌처럼 각각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형태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자동차의 파워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동차 플랫폼, OS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때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5G 무선으로 얘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는 각각 따로란 말이에요. 5G가 연결되어 있어도 각각 따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공장 라인이 이렇게 깔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플랫폼. 자동차 라인이라고 안 하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용어를, IT 용어를 쓰는 거죠, 사실. 문제는 그 전에는 그래서 ECU,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뇌에 대한 부분이 보통 엔진에만 쓰였습니다. 요즘은 각 분야에 다 쓰이죠. 브레이크, 헤드라이트 각각.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는 ECU가 보통 40개에서 45개 쓰입니다. 각 단위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고장나면 그것만 옛날 꺼내서 스프링만 바꾼다든가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요즘은 통으로 바꿔야 돼. 왜? 어디가 고장났는지 몰라요. 다 전산 장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으로 바꾸고 그걸 검사하는 기계는 센터로 보내서 정비소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통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모듈화 방식이라고 그러죠. 자, 현대자동차는 약 30개에서 35개. 테슬라는 몇 개 들어갑니까? 15개에서 20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자동차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40개에서 50개가 해야 될 일, 30개에서 35개가 해야 될 일은 테슬라는 15개, 20개만 합니다. 왜?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전기차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그래서 IT와 자동차 이 두 개가 지금 융합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IT 쪽이 이렇게 먹을 줄 알았어요. 반격이 시작됐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드 자동차 그리고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반격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반격했습니까? 애플 우리 너 필요 없어. 토요타 자동차도 애플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애플이 놓친 게 있다. 자동차 비즈니스는 25,000개 부품이다. 겨우 700개, 800개 스마트폰 부품 조립해서 만드는 하고 다른 게임이다. 우리 토요타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그거죠. 네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거죠. 폭스바겐도 배터리 파워데이라는 걸 선언해 가면서 자체 브랜드 전기차 했고.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분야가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속이 타는 건 누구냐? 바로 애플입니다. 왜 애플이 속이 탈까요? 자동차의 진정한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존에는 자동차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원가가. 그러면 자동차 부품 소재가 8천만 원입니다. 소프트웨어 파트는 1,000만 원 정도 수준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미래 사회 자동차는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폰처럼 됩니다. 애플 아이폰이 한국에서 한 100만 원 해요. 1,000달러 정도 하죠. 원가는 400달러. 40만 원. 나머지 600달러는 뭐냐? 바로 소프트웨어 값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바퀴, 엔진, 2차 전지 배터리가 40%인데 자동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값이 60%가 돼요.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마치 스마트폰 원가가 $1,000인데 스마트폰 부품값이 $400인데 애플 OS 시스템 iOS라고 그러죠. 애플 핸드폰이 아닌 나머지는 거의 다 안드로이드고요. 이 소프트웨어 값이 $600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에 팔려요? 애플 12? 12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팔리죠. 70만 원, 60만 원은 소프트웨어 값이에요. 원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 야, 전화기가 100만 원이야, 핸드폰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제품 부품 값이 한 80만 원 될까요? 아닙니다. 부품 값은 애플이 최고 좋은 건데 이거예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값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애플 입장에서 지금 왜 똥줄이 타느냐? 그리고 왜 현대 자동차를 우리가 벤처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 현대 자동차, 폭스바겐, 특히 현대차, 포드는 벤처기업입니다. 이제 이 자동차, 전기차를 앞으로 현재 10% 판매 비중도 안 되는, 즉 현대 자동차가 1년에 몇 대 팝니까? 720만 대에서 750만 대 정도 생산합니다. 중국 자동차가 있었을 때는, 중국 공장이 풀로 들어왔을 때는 930만 대까지 2018년도, 17년도 생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720만 대에서 750만 대. 이번 내년 정도면 많으면 8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전기차가 10%도 안 돼요. 순수 전기차가. 이번에 아이오닉하고 EV6 기아차 하루 만에 다 완판됐죠. 몇 대? 25,000대. 합쳐서 5만 대. 750만 대 1% 정도. 2021년도 판매가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더 생산하고 싶어요. 생산 못합니다. 왜? 플랫폼이 없어요. 라인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집중 컨트롤 방식의, 그래서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터로 5G로 전파를 받아서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자율주행, 즉 사람이 드라이빙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모티브 드라이브로 형태로 갈 수 있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되려면 반드시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신고점인 겁니다. 지금. 어제 $700 돌파했죠. 엊그저께. 시가총액 480조 원으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1, 20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애플, 그리고 아마존,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테슬라. 700조 원, 그리고 그 아래 엔비디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앙 집중 방식의 칩을 설계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이 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처음부터 설계 공정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현재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이렇게 플랫폼 위에 배터리 얹어서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굴러가게 만드는 거. 이게 전기차 아니야? 맞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이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스케이트보드하고 똑같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바퀴 굴러가면서 도로에서 타는 거.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이 배터리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바퀴라든가 조향장치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모든 것을 중앙 칩이 컨트롤하도록 만드는 거. 이걸 아까 보셨던 테슬라 방식의 중앙 컨트롤 방식입니다. 마치 자동차지만 핸드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플랫폼, 애플 플랫폼,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이 아닌 핸드폰, 이게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처럼 핸드폰 전체를 아까 테슬라 플랫폼처럼 다 컨트롤 돼야 돼요. 그런데 GM 방식이라든가 지리, 중국 자동차죠. 바이두하고, 그 다음에 포드, 벤츠, 이런 회사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배터리 정도만 컨트롤하는 방식이에요. 즉 껍데기만 바뀌었지 영문까지 완전히
테슬라처럼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서 그걸 가능하게 해준 두 개사가 누구냐? 바로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방식, 자동차 설계 방식,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eGMP 방식입니다. 이 두 개만 테슬라하고 똑같은 중앙 집중 방식의 자동 전기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이 있는 거예요. 공장 플랫폼이. 왜 그러냐? 이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전기차 파트에서 이제 겨우 750만 대, 730만 대 생산하는 데서 아직 100만 대까지 갈 때까지는 연간 배척기업인 겁니다. 포드도 100만 대 생산한다고 그러죠. 폭스바겐도 2023년부터 본인들도 100만 대 생산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2030년부터는 전체 자동차 1050만 대 생산하는 것 중에서 연간 가운데 600만 대를 전기차로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현대자동차도 그러면 750만 대 중에서 300만 대는 적어도 2030년이 되면 그러니까 10대 중에 3대에서 4대는 전기차인 거예요.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 10대 생산하면 6대, 8대까지가 많게는 8대, 적게는 6대까지가 전기차인 겁니다. 1000만 대 중에 1년에 600만 대 이상이 전기차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기차 시장은 팽창하는데 테슬라가 그러면 600만 대 생산할 수 있느냐? 연간 못 생산합니다. 폭스바겐 혼자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폭스바겐이든 테슬라든 현대차든 전기차를 쓰게 됩니다. 기아 자동차든. 작년에 사던 사람이 내년에 또 사진 않겠죠. 이것이 쌓여서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1억 대의 차가 움직이면 앞으로 5년 내에 채워진다고 본다면 누적으로 전기차로. 그러면 그 가운데 애플 자동차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당장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플랫폼, 즉 거기에 익숙해 있는 자동차 OS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애플 전기차가 나온다고 해갖고 다시 애플 차를 구입할까요? 구입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 쓰십니까? 애플 쓰는 사람이 갤럭시 주면 불편하다고 그러죠. 갤럭시 쓰던 사람한테 애플 주면, 즉 안드로이드에 사실은 안드로이드 쓰던 분한테 애플 거 주면 되게 불편합니다. 즉 코카콜라 먹는 사람한테 펩시콜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먹어요. 킨사이다 먹는 사람한테, 칠성사이다 먹는 사람한테 킨사이다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임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한번 익숙해지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뭐처럼? 여러분은 왜 키움증권 쓰십니까? 왜 미래에셋증권 쓰십니까? 왜 저는 대신증권만 22년째 쓰고 있을까요? 익숙하니까 그런 겁니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하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동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그 안에서 쇼핑, 영화, 드라이빙, 독서, 심지어 작업, 사무까지 보게 되어 있어요. 운전은 자율주행이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가운데 애플 플랫폼이 있나요? 없지요. 마치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까? 10년 전, 2010년도 전후에서 애플향 스마트폰 부품 회사인 LG와 LG노텍이냐, 갤럭시 쪽으로 가는 삼성형 납품하는 회사냐. 우리나라 그때 그런 부품들 다 10배씩 갔죠. IT 업종이지만 사실 벤처기업처럼 성장했다. 앞으로 단일 시장에서 최대 시장은 자동차 시장인데 그 시장의 절반이 앞으로 10년 내로 생산되는 그 절반이 전기차로 바뀝니다. 현대자동차도 결국은 이쪽에서는 기회가 온 거예요. 벤처기업처럼. 포드 자동차 지난 일주일간 5월 달에 30% 급등했어요.
12달러, 11달러에서 15달러, 16달러. 7년 만에 고점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자동차 회사는 애플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을까요? 오로지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만 간택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회사가 플랫폼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어요. 돈을 투자해서 하면. 바로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막이라는 회사. 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가 있는데요. 테슬라처럼 그 중앙 집중 방식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특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약 1,000억 미국 달러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9% 지분 확보했습니다. 똑같은 1억 달러지만 20% 가까운 18% 지분을 폭스바겐은 확보했습니다. 왜? 먼저 투자했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래서 뒤늦게 2배 똑같은 돈을 줬지만 절반밖에 지분 확보 못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이거밖에 못했을까요? 돈 더 줄 테니까 나도 20% 줘. 안 됩니다. 왜? 더 이상 줄 지분이 없어요. 리막에서. 주고 싶지도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3배, 2배 불러도 안 줍니다. 대신 특허 이용권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 이상 대주주니까.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테슬라에 맞서는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공장 라인을 갖고 있는 2개의 회사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이걸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애플이 추구하는 것은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자동차가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능한 회사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낙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현대차와 애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한테는 좋은 기회도 있지만 현대차는 벤처기업입니다. 왜 벤처기업인지 단순히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1년에 10%씩 즉 1,000만 대를 기준으로 100만 대가 전기차, 200만 대 전기차, 300만 대 전기차, 400만 대 전기차, 500만 대 전기차 이런 식으로 2030년도까지 600만 대 전기차 생산해야 되는 폭스바겐 그룹 중심의 전기차 비중입니다. 폭스바겐에서 선언한 거죠. 배터리 데이 때 내재화 선언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고 회사의 새로운 제품이니까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껍데기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는 기존의 가솔린 차든 내연차든 휘발유 차든 LPG 자동차든 보통 25,000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평균 25,000개. 자,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몇 개가 필요하느냐? 11,000개에서 15,000개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2만 개는 필요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구조죠. 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많으면 15,000개, 적으면 11,000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10,000개에서 12,000개의 부품이 사실 필요 없어집니다. 어떤 부품이 사라지느냐? 약 6,900개에 이르는 3만 개 중에서 엔진이죠.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필요 없습니다. 빵갭이 들어갑니다. 왜? 배터리로 움직이니까. 미션이라고 불리는 힘을 전달하는 거. 힘을 전달할 때 휘발유니까 혹은 경유니까 열도 식혀야죠. 공냉식이냐 순행식이냐 쇳길이 돌아가니까 거기 뭐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오일 구리스라고 그러죠. 오일 들어가죠. 보충해줘야죠. 열 식히느라고 물 부어줘야 물 돌아가야죠. 각종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이 5,700개예요. 3,000개는 필요 없습니다. 2,000개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많습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자체 부품 4,500개, 차, 엔진 원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쇠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요. 모노코코 방식이냐, 프레임 방식이냐. 쇠덩어리가 그 아래 위에 부품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4,500개가 필요 없어져요. 무게가 완전히 줄어들겠죠. 현가 장치 및 제동 부품. 요거는 좀 필요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게. 그 다음 전장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이랑 어차피 ADAS라고 그러죠. 요거 지금만 보니까 3,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뭐 1,000개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많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 다음 기타 5,400개. 근데 실질적으로 열을 식힐 필요가 없어요. 기름이, 그리고 오일류가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 거기에 뭐 필터라든가 태우는 거라든가 요소수라든가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그냥 모터에 물리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부품이 3만 개에서 사실 11,000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5,000개나 12,000개만 갖고 전기차는 돌아가요. 스마트폰은 몇 개 갖고 돌아갑니까? 700개에서 800개 갖고 결합돼서 돌아갑니다.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우니까 그거예요. 혼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 부품 수가 너무 많아요.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토요타한테 갔다가 토요타한테 팽당하고, 폭스바겐에 갔다가 폭스바겐 알아서 기다려고 다음 주에 배터리 내재와 파워데이 발표해서 자기들 전기차 발표하죠. 애플 혼자 속 타는 겁니다. 자, 글로벌 자동차 부품이 3만 개에서 2만 5천 개 들어갔던 부품 수가 앞으로 1만 개에서 1만 5천 개면 충분합니다. 2만 5천 개로 따지면 2분의 1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 글로벌 자동차 수요, 판매 대수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입니다. 몇 대가 줄어들었느냐? 7,164만 대가 팔렸어요. 7,164만 대가. 자,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몇 대 팔렸느냐? 6,847만 대가 팔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폭스바겐이 1위인데 1,100만 대 정도 팔고요. 토요타가 2위인데 1,000만 대 팝니다. 현대자동차가 740만 대 정도로 GM보다 아래에서 네 번째, 다섯 대 정도 팝니다. 다섯 배 정도 팝니다. 자, 내연기관차가 6,847만 대가 팔렸어요. 그 전년도보다 1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비중이. 즉 100대 팔리던 중에서 20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반면에 전기자동차입니다. 320만 대 팔렸습니다. 이제 겨우 320만 대. 7천만 대 중에서. 5%도 안 됩니다. 20대 중에 한 대도 전기차가 아니에요. 25대 중에 겨우 한 대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산 품질 떨어지는 것도 전기차라고 파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건 40대 중에 한 대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비중만 4.4%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내연기관차는 1,000만 대씩 줄어듭니다. 2023년, 2024년대부터. 왜? 현대차도 100만 대씩 생산하지. 폭스바겐 150만 대 나오지. 이쪽은 1,000만 대가 늘어나고 이쪽은 1,000만 대가 줄어들고. 현대자동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현대자동차한테 납품하던 로켓 배터리, 그리고 그 로켓 배터리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던 납건전지에 들어가던 납건전지 양극 활물질, 배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물질이죠. 납품하던 회사가 있어요. LNF. 이 회사는 내연기관처럼 똑같은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서 세계 1위였어요. LNF 양극 활물질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LNF는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입니다. 7,000원, 5,000원에서 5만원, 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이 회사가 벤처기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죠. 배터리 회사니까. 납건전지 세계 양극 활물질 90%를 차지하는 세계 넘버원이었어요. 아무도 이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양산업이지. 지금은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이 됐을 때는 이제 5년 전, 3년 전에는 벤처기업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벤처기업 아니죠. 올라왔으니까. 현대자동차 앞으로 생산할 전기자동차 시장 어떻습니까?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성,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예요. 네, 포지션이 커지죠? 앞으로 더 커집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비중에서. 따라서 우리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기아자동차, 조지아주 공장,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의 공장을 구축한 상태에서 주변의 협력업체와 더불어서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한국에서 꿈꾸는 벤처기업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꿈꾸는 벤처기업. 조지아주, 알라바마, 플러스 또 짓는다고 그러죠. 8조 원. 여러분들의 전기차, 이미 제가 봐도 상당 부분 올랐고 상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포드 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한테는 새로운 먹거리예요. 전화기를 만들던 애던 삼성이 스마트폰으로 변신돼서 반도체보다 스마트폰에서 세계 1위한 회사라고 된 것처럼 마치 그때하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미래를 주도하고 있는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에 숟가락을 얹은 기업.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 바로 미래를 변화시키고 그 미래를 선점한 기업. 그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의 주가는 폭발하는 겁니다. 벤처기업은 꿈이 있습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꿈이 생겼어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포드자동차.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소형 종목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 식, 선, 생, 박한샘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방금 다뤘던 내용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중소형 종목까지 아까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보셨죠? 신이라든가 세종공업이라든가 한일이화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마치 10년 전에 자화전자, 파트론, LG이노텍, 실리콘웍스 스마트폰 부품 회사로 다 거듭나는 거죠. 10배씩 올라갔어요. 그러한 일보 직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주식선생 박한샘 유튜브에서 여러분하고 저런 자질구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즈 작은 종목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거기에서 함께 더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슈 인사이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